금연과 금주 두 개 다 안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둘 너무 중에 많아요. 하나만 해야 된다면? 금연과 금주를 선택을 한다면 치과에서는 당연히 둘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도 우기시는 분들은 뭐 차라리 소주로 소독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네, 한원장의 치카룸입니다. 오늘 주제는 임플란트 할 때 붓기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임플란트 하고 나면 많이 붓고 아플 텐데 붓는 것 좀 어떻게 감소하는 방법 없어요? 아니면 아픈 거 어떻게 좀 감소하는 방법 없어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가르쳐 드릴 거는 임플란트나 아니면 사랑니 같은 어떤 치과에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붓기를 빨리 빼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했을 때 왜 붓냐부터 그러면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거는 어쨌든 잇몸을 째고 하게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잇몸을 짠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피가 모일 수밖에 없어요. 피가 이제 심장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혈액세포가 이제 혈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장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물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물이 수술 부위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물이 많이 모이게 될수록 붓기가 더 커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가 그쪽으로 물이 덜 모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팁을 3가지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꺼즈를 잘 물고 있어야 됩니다. 꺼즈 잘 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대개의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바로 치과 선생님이 거의 직접 꺼즈를 물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움직이지 않고 그 꺼즈 무는 거를 꽉 물고 계셔야지 압박 지혈이 잘 돼서 피가 금방 멈추는데, 많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꺼즈를 계속 뭐 움직여 보기도 하고 이거 잘 물렸나 확인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나 이거 빠진 것 같아, 이거 내가 꺼즈 그냥 버렸어 그러면서 다음날 피 잘 안 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처음에 압박 지혈을 통해 가지고 피를 잘 먹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수술 끝나고 나서 바로 물려주는 그 꺼즈의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꽉 2시간 정도 물고 계시면 대개의 경우에는 압박 지혈이 잘 돼서 초기에 좀 치유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팁은 아마 주의사항으로 많이 가르쳐 드릴 텐데, 얼음찜질을 48시간, 이틀 동안은 잘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48시간 동안에는 아까 이제 제가 수술한 부위로 혈장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그쪽으로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좀 막아줘야 돼요. 얼음팩이나 물수건을 통해 가지고 그 수술 부위를 한 10분 정도 대고 있다가 10분 정도 떼고 있다가를 반복하게 되면 좀 물이 그쪽으로 모이는 게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팩을 이틀 정도는 너무 심하게 계속 대고 있으면 동상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한 이틀 정도만 얼음팩을 10분 정도 대고 있다가 떼고 있다가를 좀 반복해 주시면 붓기 빼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게 되면 핫팩 갖다가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한 10분 정도만 대고 있으면 좀 붓기를 빼는데 또 추가적으로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핫팩을 또 너무 심하게 하시면 다시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핫팩을 하는 거를 멈추시고 다시 얼음찜질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멈춰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요. 3번째 팁은 약 처방 해주는 거 그대로 잘 먹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한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수술 끝나고 나서 나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약을 안 먹는데요. 정해진 기간 동안 약을 처방해 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2차 감염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항생제를 통해서 2차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약 처방을 해드리는 건데, 약 처방 안 아프다고 안 먹으면 좀 그 상태가 수술 부위가 감염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꼭 약 처방한 거는 그대로 잘 지켜서 약을 드셔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연이나 금주를 꼭 해야 돼요. 근데 또 이제 연말이고 뭐 송년회다 신년회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어떻게 이거 사람들 만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꼭 그렇게 되면 수술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고 2차 감염이 생기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기껏 어렵게 심어놓은 임플란트나 뼈 이식 같은 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 대개는 이제 많이들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이것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좀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지켜달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연과 금주 두 개 다 안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둘 너무 중에 많아요. 하나만 해야 된다면? 금연과 금주를 선택을 한다면 치과에서는 당연히 둘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도 우기시는 분들은 뭐 차라리 소주로 소독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왜냐면 담배는 정말 잇몸 질환이나 임플란트에 취약합니다. 게다가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초기 감염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폈을 때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아지는 거가 많이 보고가 돼 있어요.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잇몸 치료도 잇몸 염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담배 피시면 그 성공률이 떨어져요. 계속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배가 사실은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심한 과음 같은 것도 안 좋고, 그냥 한두 잔 정도, 뭐 소주는 아버님 그냥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해드리는, 인간적으로 해드리는 편인데 사실은 좀 피해 주시면 좋긴 하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치과에서 이제 사랑니나 뭐 임플란트나 뽑고 나서 그냥 뭐 활동, 무리한 운동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쉬라고 했어 라는 말을 조금 잘못 알아들으시고 그냥 이틀이나 3일 동안 그냥 하루 종일 누워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이제 수술 부위는 혈장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누워있게 되면 피가 이제 얼굴 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수술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쪽으로 위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리 같은 거 수술했을 때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약간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피를 덜 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일상생활을 하시던지 아니면 가벼운 조깅 정도 아니면 가벼운 산책 정도를 하시면 당연히 이제 얼굴이 위에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이제 밑으로 이제 퍼지니까 얼굴로 몰리는 피의 양이 좀 줄어들게 돼서 붓기 빠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너무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좀 가벼운 동네 산책 정도 하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면 좀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나서도 좀 붓기 빠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3가지 팁을 꼭 잘 지켜주시면 생각보다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붓기도 별로 안 생기고 통증도 별로 없고 감염도 안 생겨서 치과 치료 받았는데 나는 큰 불편감 없었어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